여러분,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다리가 뻣뻣하거나 계단 오를 때 힘이 빠지는 경험 있으셨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 한 달만 바꿔도 다리 힘을 되살리는 5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끼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정말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도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에서 숨이 찰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다리 힘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근육량은 30세 이후부터 해마다 1%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마치 녹슨 자전거처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66세 택시기사였던 박정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5년간 택시를 몰며 활동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계셨죠. 비록 오래 앉아있긴 했지만 손님을 태우고 내려드리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동안 못 쉬었던 걸 보상받는 듯 집에서 편안히 지내셨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파트 3층에 사시는데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감기라도 걸린 건가 싶어 며칠 지켜봤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계단 중간에서 쉬어야 했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분은 이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몸을 쓰지 않은 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를 시작한 거죠. 처음엔 1층까지도 힘들었지만 2주 후부터는 2층까지, 한 달 후에는 5층까지 무리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예전처럼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하셨고 지금은 다시 아르바이트로 택시를 몰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정직하다. 써주면 반응하고 안 써주면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근육의 특성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80세든 90세든 근육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육량과 근력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9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몇 주 만에 근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선택입니다. 어제까지는 몰랐으니 어쩔 수 없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다리 근육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리를 위해 실천할 한 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자신의 도시나 동네를 남겨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응원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날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다리가 무겁고 휘청거려서 벽이나 가구를 붙잡고 걸어본 경험 있으시죠?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아침 첫걸음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하루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밤사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 아침에 차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근육도 밤새 굳어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려 하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잠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다리 끝까지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걸으려 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도 평소보다 약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71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이 두려우셨습니다.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무사히 화장실까지 갈 수 있을까였거든요. 밤새 무릎이 뻣뻣해져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아픈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날부터 아침이 더욱 무서워졌죠. 며느리가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움직이지 말고 침대에서 간단한 움직임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해 주셨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날부터 실천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을 덮고 누운 채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렸습니다.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 올렸다 내렸다를 10번 반복했죠. 마지막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허벅지에 힘을 주며 다리를 쭉 펴는 동작을 10번 했습니다. 이 모든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 정도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확실히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덜 나고 첫걸음을 내디딜 때 휘청거리는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느낌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은 6개월째 이 습관을 지키고 계시는데 아침마다 2, 3분의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발목 돌리기는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발목을 돌리면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무릎 당기기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잠자는 동안 경직되었던 고관절과 무릎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마지막으로 다리 펴기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깨워주는 동작입니다. 이 근육이 활성화되어야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필요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서 발목 마이너스 무릎 마이너스 허벅지 스트레칭 3세트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거나 불편하면 즉시 멈추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내일 아침 첫걸음을 내딛기 전 3분 스트레칭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의 아침 첫걸음이 어땠는지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중요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언제 단백질을 먹어도 잘 흡수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답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나면서 근육 합성 효소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만들기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마치 아침에 연료를 가득 채운 자동차가 하루 종일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68세 이영호님의 아침 식사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평생 아침을 간단히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식빵에 잼을 바르고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거든요. 가끔 바쁜 날에는 아예 거르기도 했고 먹어도 바나나 하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5세쯤부터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유독 다리에 힘이 없고 계단 오를 때 2층에서 한 번씩 쉬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68세가 된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근육량 수치가 정상보다 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루 식단을 물어보시더니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 단백질이 더욱 중요한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죠. 처음에는 달걀이나 두부 같은 걸 챙겨 먹기가 번거로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드시던 아침 식사에 삶은 달걀 하나와 두유 한 팩을 추가하는 것이었죠. 첫 주는 큰 변화를 못 느꼈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다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느끼던 다리 무력감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계단을 2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결과에 힘을 얻어 조금 더 다양하게 시도해 보셨습니다. 어떤 날은 달걀 대신 두부 반모를 두유에 넣어서 갈아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섞어 드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빼먹지 않고 단백질을 챙겨 드신 것이었죠. 2개월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소에 즐겨 하시던 동네 산책이 훨씬 수월해졌고 장 보러 시장에 가서도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걷는 게 예전보다 힘들지 않더라고요. 6개월 후 다시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근육량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왜 아침 단백질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몸은 밤사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근육 손실이 가장 큰 상태가 되죠. 이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 손실된 근육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먹은 단백질은 하루 종일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꾸준히 공급해줍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의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아침에 충분히 섭취하면 오후까지도 그 효과가 지속됩니다.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 정도가 필요한 거죠. 이 중 3분의 1인 25g 정도를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삶은 달걀 하나에 6g, 두유 한 팩에 6g, 두부반모에 10g 정도가 들어있으니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단백질 한 가지를 꼭 추가해 보세요. 오늘 드신 아침 메뉴를 댓글로 남겨 서로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을 아예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런 상황일 때야말로 운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 중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빨리 줄어드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2주 만에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민감한 조직입니다. 침대에서 2주간 안정을 취한 환자들의 다리 근육량을 측정해보면 평균 20%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아프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의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자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73세 한도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무릎이 약하셨습니다. 50대에 반월상 연골 수술을 받으신 적도 있고 60대 들어서는 관절염 진단까지 받으셨죠. 그래서 평소에 걷기 운동을 즐기셨는데 70세가 넘어서는 무릎 통증 때문에 산책조차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쉬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픈데 다리 힘까지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팔로 몸을 지탱해야 했고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죠. 딸이 걱정해서 물리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는데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의자 운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일단 시작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였습니다. 처음에는 5번도 힘들었습니다. 팔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팔을 이용해서라도 동작에 익숙해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2주째부터 조금씩 팔의 도움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일어날 때 팔을 가슴에 X자로 교차해서 올려놓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는 연습을 했죠. 처음에는 3번이 한계였지만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번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번째 운동을 추가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 들어올리기를 추가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데 아주 좋았습니다. 2개월째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팔에 도움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해졌죠. 가장 기뻤던 건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천천히 한 계단씩이었지만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3개월이 되었을 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처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천천히 걸으면서 장도 보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은 6개월째 이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3가지 기본 동작을 각각 15회씩 3세트, 총 7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항상 강조하시는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픈 날에는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쉬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매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의자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안전하면서도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서 하는 운동은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지만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의자를 지지대로 사용하면 안전하게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 실제 생활에서 바로 도움이 됩니다. 다리 뻗기는 무릎을 안정시키는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고 발뒤꿈치 들기는 보행 시 중요한 종아리 근육을 단련합니다. 오늘 TV 보시기 전 의자에 앉아 스쿼트 10회, 다리 뻗기 10회, 힐 레이즈 20회를 꼭 따라 해보세요. 처음에는 적은 횟수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육 건강하면 많은 분들이 단백질과 운동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비타민 D, 그리고 근육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혹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롭다는 이유로 물을 적게 드십니다. 하지만 근육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할 수 없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 근육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비타민 D는 어떨까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 영양소는 근육세포의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나쁜 습관들도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있기, 단 음식 자주 먹기, 늦은 밤 과식하기, 한쪽으로만 기대거나 다리 꼬고 앉기 같은 습관들이 근육의 균형을 깨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70세 정혜숙님의 변화 과정을 들어보세요. 그분은 평소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과 저녁 식사 때 국물 조금이 전부였거든요. 갈증을 느끼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느끼더라도 차나 음료수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또한 밤늦게 TV를 보면서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특히 달콤한 것들을 좋아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자주 드셨죠. 낮에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햇빛을 거의 받지 않았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간 지속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다리 쥐였어요.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잦았죠. 또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하고 피곤했습니다.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계단을 오를 때면 무릎이 후들후들했죠. 평소 즐기던 장보기도 부담스러워져서 자주 배달을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딸이 걱정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데 비타민 D 수치가 심각하게 낮고 근육량도 또래에 비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라고 조언하셨죠.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물 마시기였습니다. 하루 1.5리터를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니까 속이 거북하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500ml짜리 물병을 하나 준비해서 하루에 3번만 다 마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병, 점심 후에 한 병, 저녁 식사 전에 한 병 이렇게 나눠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밤에 다리 쥐가 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이 텁텁한 느낌도 없어졌죠. 다음으로는 햇볕 쬐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란다에서 15분 정도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햇빛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죠. 한 달 후부터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면서 햇빛을 받았습니다. 나쁜 습관 고치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밤에 단 간식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들었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접근했습니다. 먼저 밤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면서 출출한 기분을 달랬죠. 다음으로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자세를 바꿨습니다. 등받이에 쿠션을 대고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노력했어요. 2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다리 쥐는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뿐했어요. 가장 좋았던 건 체력이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수월해지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죠. 3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감이 좋아진 느낌이었어요. 걸을 때 휘청거리는 일이 줄어들고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받은 검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1년째 이런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70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루 물 1.5리터, 햇볕 15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단 음료 대신 물 한 컵, 내일은 햇볕 아래서 15분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나요? 아침 스트레칭 3분, 아침 단백질 한 끼, 의자 7분 운동, 물과 햇볕, 그리고 나쁜 습관 끊기.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10년 뒤 여러분의 발걸음을 바꿉니다. 혹시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건강한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